네, 5월의 첫 증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5월에는 증시에서 팔고 떠나라라는 격언이 나올 만큼 5월 시장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나마 올해 들어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훈풍이 불 만큼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기대해 보도록 하면서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머니스터디의 오현진 팀장, 김종효 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지난 금요일장에서 코스피가 5거래일 연속 약세를 시현하면서 2130선을 내줬습니다. 코스닥도 700선 돌파는 오히려 멀어지는 것 같고 690선마저도 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양시장 모두 수급 주체가 완전히 돌아오면서 반등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뭐 당장에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이제 양시장이 모두 하락 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장에서 뭐 급격하게 반등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있어서 양지수가 조정을 받는 것은 뭐 매도 주체가 갑자기 나왔다라기보다는 그동안 매수하고 있었던 힘이 조금 약해졌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외국계 자금의 경우 대외 지수가 이제 조정을 받았고 환율에 대한 부담 등이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 이제 고점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뭐 백수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투자 심리를 악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돌아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시장에 무엇보다 이제 압박을 주고 있는 것은 이제 엔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년 만에 원엔 환율이 최저치를 기록을 하는 모습들, 그러면서 일본과 경합 관계에 있는 IT라든지 이제 기계, 자동차 관련된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조정받는 모습이었고요. 중국 관광객들이 이제 한국보다는 일본을 좀 더 많이 찾을 것이다라는 관측들이 제기되면서 국내 내수주까지 이제 악영향을 미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당분간은 시장을 빠르게 되돌릴 만한 호재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관점,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을 염두해 둬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지수가 추가적으로 밀린다고 해서 계속해서 하락 추세로 가기보다는 바닥을 찾아나가는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기회를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현 시점에서 그동안 상승폭이 좋았고 변동폭이 큰 제약주라든지 이제 바이오, 중국 관련주보다는 여전히 가격 매력이 있고 하반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가 있는 유통이라든지 철강 대형주를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시는 게 현 시점 가장 유리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환율에 따라서 수급적인 측면의 변화가 클 것이고 그 안에서 바닥을 확인하면서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로 잡아보자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일단 조정 국면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면서 변동성이 점점 더 커지겠죠? 네. 변동성 아주 크게 확대되는 것은 뭐 종목 위주일 것 같고요. 지수의 네. 변동성은 뭐 저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지수 기준으로는 급격한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일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였던 것처럼 지수의 변동폭은 뭐 1% 내외였지만 종목은 10% 이상 빠지는 그런 뭐 현상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서 이제 그것을 움직이는 변수가 이제 실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낮고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가 나은 그런 흐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이제 쉬어가는 것은 오히려 지금 현재 구간에서 보면 건강하다. 왜냐하면 그동안 펀더멘탈에 대한 확신 없이 수급만으로 쭉 밀고 올라온 장이기 때문에 펀더멘탈과 모멘텀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측면에서 기간 조정 정도로 생각해 보시고요. 이 기간 조정 구간에서는 그동안 중소형주로 너무 포트폴리오가 쏠려 있었다면 그 비중을 좀 바꾸는 데 주력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현재 시장에 대해서 건강한 조정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펀더멘탈과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군들 중심으로 대형주의 코스피 시장에 대한 전략을 다시 한 번 더 세워봐야 될 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전반적으로 시장이 크게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경기 방어주들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더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통신주들은 배당 매력까지 확대되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수단매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KT 같은 경우에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3% 강세를 시현했는데 투자자들은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일단 통신주가 최근에 상대적인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 뭐 방어주적인 매력도 있지만 실적도 잘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KT나 LG U+ 같은 경우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 3월 달에 마케팅비가 좀 절감되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오프라인 대리점이 감소되면서 인건비가 절감된 효과 등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텔레콤도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호실적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통신주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이어나가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이제 설비 투자비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LTE망이 거의 다 구축이 됐고 5G 투자 전까지는 대규모의 투자비 집행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당분간 통신 3사는 안정적인 실적을 보일 가능성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언급드린 대로 저는 통신 3사 모두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를 하고 있고 이번 주에는 LG U+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사 중에는 가장 빠르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LTE 가입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ARPU에 가장 유리하고 또 가입자 확보 면에서도 3사 대비해서는 가장 긍정적이다. 다만 조금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간다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핀테크나 사물인터넷 모멘텀을 고려했을 때 SK텔레콤이 조금 우위에 있다. 단기적으로는 LG U+, 중장기적으로는 SK텔레콤을 선호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실적까지 내놓으면서 시장에서 탄탄하게 견조한 오름세를 유지해주고 있는 통신주 그 가운데에서 단기적으로는 LG U+, 장기적으로는 SK텔레콤을 바라보자라는 의견을 내비쳐 주셨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시장 흐름들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일단 코스닥 시장의 흐름들도 한번 살펴봐야겠고요. 그와 함께 오늘 시장에서 눈여겨봐야 될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종목에 대한 공략을 계속해서 선택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백스홀에 대한 파문이 저는 엄청 길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식약처에서도 일단 결과가 좀 발표가 났던 상황이고 관련해서 일부 제약주들이 백스홀 관련된 반사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급등하기도 했지만 이런 모습이 지속적으로 나타나진 않을 것 같고요. 홈쇼핑 관련주가 백스홀 제품 환불에 따른 실적 악화 우려로 변동성이 크게 수반이 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홈쇼핑 업계 내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환불 정책을 정확하게 정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관점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제로 이런 코스닥의 이 백스홀 파문에 의한 영향은 그렇게 오래 가진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식약처가 발표를 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불확실성은 이제 많이 해소가 되었다. 내추럴 엔도텍의 주가 조정도 이번 주나 다음 주 내로 끝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주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안에서 관심 종목으로는 어떤 걸 꼽고 계시나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관심 가질 종목으로는 제가 롯데쇼핑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반기에 이제 국내 소비 심리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관점은 어쨌든 환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화가 강세로 진행되는 국면에서는 원화 강세에 따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유통이라든지 아니면 통신, 음식료 업종을 보시는 게 좋겠다. 원화가 약세로 전환되는 시점에서는 수출주의 비중을 높이자라는 관점이고요. 롯데쇼핑 같은 경우 최근에 외국인의 순매수가 있었다가 조정이 있었던 관점이고 또 마트 부문의 턴어라운드 그리고 아울렛 부분의 실적 개선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또 PBR도 0.45배밖에 안 됩니다. 가격적인 매력도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선 공략할 만한 종목이다.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심 종목으로 롯데쇼핑까지 꼽아봤습니다. 5월 시장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전략을 짜봐야 될 텐데요. 간략하게 제시해 주시죠. 네, 일단 5월장은 실적이 이제 가시화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와 네. 관련된 움직임과 함께 수급이 어떻게 될 것인가의 두 가지를 가장 주목해봐야 되는 시장의 중요한 함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함수에 의해서 시장의 변동성 나타날 수 있고요. 지수보다는 종목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구간이니만큼 밸류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은행주 같은 종목군들을 공략해 보시는 것도 정말 하반기 경기가 좋아지고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라면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IT 종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관점, 특히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쪽에도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밸류 부담이 없는 종목들, 특히나 또 대형주 중심으로도 다시 한 번 더 무게를 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5월 증시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이와 함께 머니스터디의 오현진 팀장, 김종희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마켓워치 1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알찬 소식 들고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